팽팽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관계 해결에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그야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8월 22일 저녁 6시 30분부터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게 회담이 쭉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15분까지 이어졌는데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때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 웃고 있고 김관진 안보실장도 웃고 있는데 막상 그 회담 자리에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 피 튀기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잠깐 저 썬킴이랑 우리 김진 기자님이 이 한번 이 상황을 좀 재현을 좀 해볼까 해요. 상황극? 네. 북한이 지뢰 도발했지 않습니까? 빨리 시인하고 사과하세요. 우리가 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일이요. 이거 뭐 지난 도발을 다 따지면 언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을 들춰서 따지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시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저 지뢰 도발은 누가 봐도 지금 누가 의도적으로 묻어놓은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 2명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파탄이 났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은 이거 용납 못해요. 북측은 빨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세요. 이거 뭐 잘 모르긴 모르겠고 일단 그 대북 방송부터 중단하고 확성기부터 철거하시라요. 뭐야? 뭐? 한 대 쳐버리고 싶다 진짜. 지금 이게 진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1차 회담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10시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하나 비하인드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뭔데요? 예. 평상시에도 이제 사실 우리가 북한의 전력 중에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잠수함인데, 예, 북한 잠수함 기지가 이제 서해에도 있고 동해에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감시를 강화해서 쭉 들여다보다 보니까 북한 잠수함 전력의 한 70%에 해당되는 한 50여 대가 이제 기지를 이탈한 것이죠. 이탈하면 어디 갔겠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어디 수역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6.25 이후에 하여튼 가장 많이 기지를 빠져나왔던 그런 현상인데 50대가. 왜 그랬겠는가? 왜? 아마 이제 추정컨대 우리가 체크하고 있다는 걸 북한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야, 봤지? 우리 잠수함 다 출동했어. 그러니까는 너희도 우리 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들어줘라. 이런 아마 의사 표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적인 또 도발을 할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갖고 전방부터 후방까지 잠수로 이제 준비 태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이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이랑 그다음 협상이랑 동시에 진행됐어요, 지금요. 여차하면 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일단 좀 쉬어야 되니까 11시간 정도 쉰 후에 이제 2차 회담이 진행됐는데 2차 회담은 무려 33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33시간.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최종 결정권자가 일단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랑 황병서 총비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저쪽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양쪽에 또 가서 보고를 하고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청와대에 연결을 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전화상으로 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북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 미국이 감청을 할 수가 있다. 전화는 못 믿는다 해서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직접 가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고 대답을 듣고 다시 차 타고 와서 이래가지고 33시간이 낭비가 된 거예요, 솔직히요. 북한 외교부 회의실에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정될까 봐. 바깥에서 보면 창문이 있는데 먼저 완전 콘크리트로 강당을 짓고 그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창문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창문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북한 외교부 회의실도 창문이 없는데 하물며 판문점에서 하는 이 협상을 전화로 김정은한테 보고해서 지시와 컨펌을 받는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회담은 계속 이어졌어요. 예. 이게 무박 4일이에요. 회담이 길어지니까 모두가 다 피곤하고 모두가 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담장에 CCTV가 있었어요. 회담장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있었고 북한 김정은이 그 회담장 안을 보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썬킴하고 제가 상황극 재현했지만 양쪽의 1인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협상가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박 4일간 계속 같은 말만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있는데 김관지 실장이 나중에 이제 기자들 몇몇에게 그때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줬는데 회담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황 변호사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황 변호사가 갑자기 이 상의 재킷을 살짝 열더니 상처를 보여주더래요. 상처요? 네. 근데 황병서의 복부 쪽에 때가 시커멓게 낀 오래된 붕대가 여기 감겨져 있대요. 그러면서 김관진 실장에게 김 선생 나 좀 살려주시라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자 김 실장이 황 선생 때가 되면 내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리다. 그래도 협상은 양보할 수 없어. 이거 북한이 잘못한 거 아니오. 라고 화장실에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눴다라는 비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병서 입장에서도 이 북한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리고 북한 군이 벌인 도발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정치국을 대표해서 나온 황병서는 북한군의 잘못인 거 알지만 이거를 인정하고 돌아갈 수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 확성기는 끄고 가야지 김정은한테 가서 깨지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화장실에서 감청이 안 되는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김 실장에게 협상 좀 잘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지저대고 했다가 야, 멋있어. 웃음에 들어오시네 지금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시인하고 유감을 표현하고. 북측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받아낸 거죠. 받아낸 거죠. 이게 지금 오늘 현 시점에도 이 이야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린 사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긴 거야. 또 너네 지난번에 사과 못 받았잖아. 이런 건데 북한 시스템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런 도발 사건이 있을 때 김정은이 지시에서 처음부터 기획한 것 톱다운 방식을 행구하고 이자 목함지뢰 사건은 밑에서부터 일부 과잉충성 분자들이 해서 버텀업식으로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버텀업식으로 한 거는 이자처럼 협상을 통해서 유감 표시나 사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톱다운 방식으로 한 거는 북한 체제상 유감이나 사과 표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목함지뢰 사건을 전 기간을 놓고 볼 때 4일 날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0일 날 국방부가 이건 북한 서행이라고 발표하는데 북한이 언제 여기에 대응하느냐? 5일 있은 8월 14일 날 대응합니다. 만약 김정은의 지시에 있어서 다 준비된 거라면 8월 10일 날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 날 즉시에 대응했는데 북한도 야 이거 어떡하지? 알아보다 나니까 5일이 흘러온 거예요. 8월 14일 날에 하고 8월 20일 날에 결국은 준선시 상태하고 이거 놓고 보면 결국은 톱다운 방식이 김정은의 지시에서 기획한 게 아니고 밑에 정찰청국이라든가 적공국 애들이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자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자, 이때 남북의 한 합의가 825 합의라고 부르는데 도발로 시작해서 합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표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름대로 이 4일간의 담판을 통해서 남북한이 나름대로 얻은 것 있다고 서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회담이 끝난 2달 후에죠. 군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5년 만이다. 예. 저는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 있는 자식이라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장했던 남북한의 군사대결 상태가 이른바 회담을 통해서 완화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략적 위상이 확인된 이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른 게 그 확성기 방송이라는 게 좀 그렇고요. 자꾸 이걸 갖다가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저쪽이 굴복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층은 그때 그 강경 대결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에 나왔던 거고 그 군부 내에서 스친 사고를 갖다 어떤 식으로도 수습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강대 강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계속 북한에서 또 무력 대응을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 병사들만 사실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북한 정권 정말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담긴 거냐부터 아니면 이거 딱 보게 되면 저쪽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사태냐에 따라서 대응 기조가 좀 다르거든요. 네네. 듣기에는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놈들이 저런 짓을 했으니까 우리도 감정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속 시원하지. 속은 시원한데 과연 이게 문제를 푸는 올바른 방식이냐에 대해서 좀 조금 회의적이에요.